앞으로 갈게요. 머신러닝의 목적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모델을 찾는 거예요. 또는 손실이 가장 적은 어떤 모델을 찾는 게 그게 머신러닝의 목적이에요. 분류라고 한다면, 분류에서의 손실은 뭐가 되냐면 틀린 거의 개수가 되겠죠. 정확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틀렸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에서도 손실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정확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 뭐 로그로스나 혹은 뭐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손실 함수를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회계 문제, 숫자를 예측하는 경우에 손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오차예요. 실제 값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가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그 회계 문제에서 손실 함수는 주로 mean squared error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선형회계에서는 이 mean squared error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i번째 샘플의 실제 값에서 여기 밑에 설명들이 있죠. i번째 샘플의 실제 값에서 i번째 샘플의 예측 값을 빼면 이거는 i번째 샘플의 오차가 되겠죠. 그 오차를 제곱을 하면 오차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오차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샘플이 물고기가 50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오차가 50개가 있을 거고 물고기가 100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오차가 100개가 있겠죠.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거는 그 샘플의 개수를 의미를 해요. 샘플의 개수. 그래서 그 오차들의 제곱을 다 더하고 샘플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mean squared error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를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mean squared error의 정의를 그대로 쓴 것뿐이죠. 맞아요? 그럼 이 예측값은 선형회계에서의 예측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절편, 즉 상수항. 그러니까 요 부분을 풀어서 쓴 게 요거예요. 요 부분.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편, 더하기, 더하기. 그 샘플의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i번째 특성부터 n번째 특성까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인데 4개의 특성을 사용하겠다.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를 사용하겠다. 그럼 특성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특성이 4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인덱스가 J라고 됐어요. 1번 특성부터 몇 번 특성까지 4번 특성까지 곱해주는 개수 몇 개가 생기겠어요? 4개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형일기식을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요 부분은. 근데 여기가 왜 XIJ냐? 이거는 뭐냐? 왜 그러냐 하면 샘플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샘플의 첫 번째 특성, 첫 번째 샘플의 두 번째 특성, 첫 번째 샘플의 세 번째 특성, 첫 번째 샘플의 네 번째 특성.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각각 개수들을 곱해야 선형회계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가 i번째 샘플의 예측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게 되면 이 비용 함수는 W0에 대해서 2차 함수, 그리고 W1에 대해서도 2차 함수, W2에 대해서도 2차 함수, W3에 대해서도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2차 함수의 최소값의 위치가 어디냐? 라는 문제와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실함수를 MSE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규제라고 하는 거는요. 규제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비용을 더 크게, 손실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자, 일부러 손실을 크게 만든다는 얘기는 오차가 커진다는 얘기죠. 훈련셋에서 오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훈련셋에서 오차가 커지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테스트셋에서의 오차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규제라고 하는 건. 위쪽에서 우리가 그 훈련셋에서는 엄청나게 그 손실이 적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었잖아요. MSE가 굉장히 작게 만들어낼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만약에 일부러 이 손실을 늘려버리게 되면 훈련 셋에서의 손실을 키워버리게 되면 테스트 셋에서의 손실과 훈련 셋에서의 손실이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서 만든 게 그게 규제예요. 규제. 규제를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W들의 제곱을 추가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W라고 하는 거는 W0부터 WM까지 우리가 W들의 2차항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2차항. 자, 여기 이렇게 그 절대값 기호인데 절대값을 두 개처럼 썼죠. 음. 화이트보드에 있지만 이 절대값의 의미는 뭐냐면 절대값의 의미는 W0의 제곱 더하기 W1의 제곱 더하기 W2의 제곱. 만약에 더 있으면 더 하면 돼요. 거기에 루트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랑 비슷하잖아요.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 더하기 z좌표의 제곱 요거는 거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거리 개념이죠. 이거를 선형계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음이라 벡터의 크기라고 얘기한다. 벡터의 크기. 그래서 노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항을 더 추가를 해주는 것을 2차항을 추가했다라고 해서 L2 규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름은 리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치 규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L2 규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MSE에다가 W들의 제곱항을 추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0 또는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또는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기존의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보다 더 커지겠죠. 그죠? 맞아요. 양수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오차를 더 크게 만들어버린 손실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들을 찾는 게 그게 리치 규제예요. 그 다음에 라쏘 규제는 L1 규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왜 L1 규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2차항이 아니라 1차항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추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차항이 추가된다라고 해서 L2 규제라고 하는 거고요. 리치 규제를. 1차항이 추가가 된다라고 해서 라쏘를 L1 규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오차가 있었는데 그 오차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더 크게 만든 오차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라쏘 규제예요. 라쏘 규제. 리츠 규제에서 이 2로 나누어 주는 건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건 2분의 알파, 여기는 알파, 여기는 왜 알파고 여기는 2분의 알파냐? 뭐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2로 나누어 준 거는 뭐 때문에 들어간 거냐면 미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2x가 되거든요. 2x. 그러니까
이거를 W로 쓸까요? 이거를 W로 쓰면 음, Y는 W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울기들 접선의 기울기들을 찾겠다라고 하면 2 곱하기 W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앞에 앞에 2분의 1이 있으면 2분의 1 W 제곱은 이거는 미분을 하게 되면 2분의 상수항은 그대로 있고요. 2분의 1 곱하기 2W가 되니까 이게 약분이 돼서 그냥 W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누기 2가 들어간 거예요. 요거 미분했을 때 이게 약분이 돼서 알파라고 하는 값만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나누기 2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양의 정수를 어, 그, 뭐, MSE에다가 더해주는 거잖아요.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래 MSE에 가까워지겠죠. 음. 알파가 0이면 손실함수가 그냥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MSE가 되는 거고요.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MSE보다도 더 큰 값이 되겠죠. 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부러 MSE보다 더 큰 오차 항들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얘네들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개수들을 찾자. 얘네들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W 개수들을 찾자라고 하는 게 그게 규제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오차를 더 크게 만들어서 그 W들을 찾자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더 큰 W들을 찾자예요. 훈련셋에서 오차가 더 큰 W들을 찾자. 그러면 훈련셋에서의 오차와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의 오차가 비슷해질 거다라는 개념이 그게 규제예요. 규제. 그 다음에 마지막 규제 종류인 엘라스틱 넷은요. 엘라스틱 넷은 여기 공식을 보시면 L1 규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L2 규제가 들어가 있죠. 어, 그러니까 라쏘하고요. 리치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리치가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 R이라고 하는 값이 있죠. 밑에 설명도 있지만 R은 0과 1 사이의 값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만약에 R이 0.5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R이 0.5다라고 생각하면 L1 규제가 50%, 그 다음에 L2 규제도 50%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만약에 R이 0.1이다, 10분의 1이다, 그러면 L1 규제는 10%, 그럼 1 빼기 R은 0.9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L2 규제는 90%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라스틱 넷은 L1 규제와 L2 규제를 모두 사용하는 그런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만드는 게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규제예요. 그래서 엘라스틱 넷은요, 알파 값을 가지고서 규제의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숫자가 더해지는 거죠.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값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규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규제가 커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이 의미하는 거는 그 L1 규제를 몇 퍼센트로 사용할 거냐, L2 규제를 몇 퍼센트로 사용할 거냐에 대한 그런 규제의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져 있지만 알파 값을 키운다는 얘기는 규제를 키운다는 얘기고요. 규제를 크게 만든다는 얘기는 손실을 일부러 키워버린다는 얘기예요.
훈련 셋에서 오차를 일부러 더 크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훈련 셋에서의 오차가 커지면 테스트 셋과의 오차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과대적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알파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규제가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규제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손실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훈련셋에서의 손실이 감소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훈련셋을 점점 더 정확하게 맞춰간다는 얘기고요. 과대적합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대적합이 큰 모델을 만나게 되면 L1 규제나 L2 규제를 사용하면서 또는 엘라스틱 넷을 사용을 하면서 알파 값을 더 크게 만들어주면 돼요. 알파 값을 크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훈련셋에서의 손실이 커지게 돼서 그 훈련셋의 그 과대적합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튜닝을 해볼 수 있는 값이에요. 알파가 0.1일 때 과대적합이 좋은가, 뭐 알파가 뭐 1.0일 때가 규제가 저기 그 과대적합이 적은가, 아니면 알파가 뭐 3일 때, 10일 때 뭐 과대적합이 적은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 과대적합이 줄어드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알파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훈련하면서 데이터셋을 훈련시키면서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우리가 전전 시간에 그렸던 요거랑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훈련 세트를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를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근데 색깔 중에 오렌지색이 같이 있어가지고 어, 파란색으로 진한 파란색으로 그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서 어, 이게 규제가 전혀 없을 때죠. 규제가 전혀 없을 때 1차 함수, 2차 함수, 5차 함수, 50차 함수인 경우에 그 선형회귀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지를 시각화해 본 거였었잖아요. 그럼 똑같이 규제를 줬을 때 1차 함수, 2차 함수, 5차 함수, 50차 함수를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리치 규제에서, 라쏘 규제에서, 그리고 엘라스틱 넷에서 이거를 각각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될 거여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규제, 규제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규제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드렸고, 어, 그냥 목타 만들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규제의 효과를 시각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가 전전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훈련셋에서의, 훈련셋, 그리고 테스트셋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선점도를 그릴 거예요. 선점도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회귀 함수를, 어, 1차 함수, 2차 함수, 위쪽과 똑같이 5차 함수, 그리고 50차 함수. 이렇게, 이런 선형회귀 함수를, 그래프를 시각화해 볼 겁니다. 시각화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각각 규제를 사용했을 때 결정계수, R2 스코어라고 부르는 거 있죠? R2 스코어.
R제곱 스코어. 결정 계수를 같이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할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할 거예요. 음. 훈련셋과 테스트셋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요거를 이거를 할 때, 훈련셋과 테스트셋은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어떤 훈련셋을 이용을 할 거냐면, 우리 요거 나눠 둔 거 있죠. 그죠? 어, 길이만, 길이만 사용하는 거. 그죠? 얘가 일단은 시각화하기가 쉬우니까. 그죠? 길이만 사용하는 특성 배열, 그 다음에 무게만 사용하고 있는 타겟 배열, 이 X와 Y를 훈련과 테스트로 나눠둔 거 있죠.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우리가 몇 차까지 그 다음에 이 디그리도 1차, 2차, 5차, 50차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그대로 사용하고요. 여기에서 뭐만 바꿔갈 거냐면 이것만 바꿔갈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할 거냐, 위치를 사용할 거냐, 라쏘를 사용할 거냐, 엘라스틱 넷을 사용할 거냐, 이것만 바꿔갈 겁니다. 요것만 바꿔갈 거여서 요 내용 그대로, 거의 그대로가 될 거예요. 그거를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떤 함수, de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ef. visualize라고 할까요? visualize 규제는 regularization 이렇게 할까요? 규제의 효과를 시각화한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 훈련셋, 테스트셋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할까요? 훈련셋을 전달받는다. 그 다음에 테스트셋을 전달받는다. 그리고 훈련 레이블도 전달을 받는다.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도 전달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하고요. 몇 차원까지 표시를 할 거냐? 이것도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ST 레이터도 전달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사실은 얘만 있어도 되는 거긴 하지만, 얘를 뭐 다르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훈련셋과 다른 테스트셋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아규먼트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피규어의 크기를 조금 키워주는 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피그 사이즈를 아까 이런 정도로 만들었었죠. 가로 길이 10, 세로 길이 8 이런 정도로 만들었었죠. 이런 정도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요 훈련셋, 훈련 레이블 요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죠? 훈련셋 산점도 이거를 먼저 그릴게요. 여기 아규먼트로 전달이 됐을 테니까, 그죠? 아규먼트로 전달이 됐을 테니까, plt.plt.scatter. 그래서 xtrain 넣고요. 이건 x. 그다음에 y는 ytrain 넣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r 0.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훈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점도가 그려지겠죠. 선점도가 그려질 거고, 미리 그 필요한 것들을 쭉 하고 넘어갈게요. 격자를 그려주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범례를 표시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X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뭐 여기는 랭스밖에 없어요.
센티미터. 그다음에 Y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그래서 뭐 무게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 리미트가 있었어야 됐었죠. 그 너무 Y가 너무 그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Y의 리미트를 정하겠다. Y의 리미트는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아까 1500까지 했었죠. 네, 요 정도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plt.show. 일단 이렇게만 하면 선점도가 싹 하고 그려질 거예요. 그죠? 네. 훈련셋에 대한 선점도를 그리면서 X 레이블, Y 레이블, Y축의 리미트, 그리고 보여주세요까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같이 그려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셋 산점도를 그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스캐터로 그릴 거예요. X는 X 테스트로 그릴 거고요. Y는 Y 테스트로 그릴 거고요. 색깔은 조금 진한 색으로 해볼게요. 인디안 레드로 한번 해볼게요. 인디안 레드로. 아까 오렌지가 좀 잘, 색깔이 잘 안 보여서. 알파는 똑같이 0.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림슨이 적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림슨이라고 하는 색깔이 빨간색 계통인데 조금 진한 빨간색 계통이 있어요. 거기에 투명도가 들어가면, 네. 만약에 색깔이 안 좋으면 나중에 바꾸죠. 여기 레이블은 테스트. 자, 이렇게 하면 산점도 두 개는 그렸어요. 산점도 두 개는 그렸고요. 여기 디그리에 뭐 1차, 2차, 5차, 50차 뭐 이런 게 들어오겠죠. 네, 그런 게 들어올 거고 에스티메이터가 여기는 객체가 생성돼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어, 선형회귀, 선형회귀 그 그런 차수, 고차항, 고차항에 따른 어, 디그리, 디그리. 음, 어, 고창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형회귀 함수 그래프를 반복문으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반복문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for d in degrees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디그리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디그리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반복문을 쓸 거예요. 반복문 안에서 자 여기는 들여쓰기 여기서는 요만큼 들여쓰기가 돼야 돼요. 제일 처음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죠.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을 할 겁니다. 파이프라인 객체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파이프 라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규먼트는 스텝스, 스텝스는 리스트.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은 스탠다드 스케일러, 세 번째 스텝은 에스티메이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이런 순서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음. 자, 여기에 첫 번째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간단하게 폴리라고 할게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여기 디그리에다가 d라고 주면 되고요. 여기 반복문 이렇게 썼었잖아요, 우리. 그죠? 그 다음에 include bias를 false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bias를. 됐죠? 그 다음에 스케일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성자고 추려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회귀 문제이기 때문에 리그레서라고 이름을 줄게요. 자, 여기는 에스티메이터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에스티메이터는요,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거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면 여기가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리치 그러면 여기가 리치가 되는 거예요. 라쏘라고 하면 라쏘라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면 여기 엘라스틱 넷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만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요 파라미터가 에스티메 그 머신러닝 모델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파이프 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번복문 안에서 무엇을 하실 수가 있냐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수가 있으세요. 훈련할 때는 fit이라고만 하시면 되죠. fit. x에는 훈련 특성 배열, 그 다음에 y에는 훈련 레이블 타겟 배열을 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점수들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점수는 결정 개수로 계산이 되잖아요. 맞아요? 트레인 스코어라고 할까요? 트레인 스코어는 파이프, 점, 스코어 여기에다가 뭘 주시면 되냐면 X 트레인 그리고 Y 트레인 이렇게 주시면 되죠. 얘가 뭐냐면 얘가 훈련 세대에서 결정 개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라고 할게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파이프, 점,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X 트레인, Y 트레인 대신에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가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 개수예요. 얘를 프린트할 거예요. 얘를 프린트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프린트문은 그냥 한 줄로 쓸게요. 프린트, 포매티드 스트링 이렇게 하고요. 자, 몇 차인지는 디그리, D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가 1차면 1이면 여기 1이라고 써줄 거고요. 여기가 2면 여기가 2라고 써줄 거고 5차항이면 5차항이라고 써줄 거고 50차항이면 50차항이라고 써주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트레인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넣을게요. 무슨 숫자를 넣을 거냐면 훈련 점수. 그 다음에 비교하기 위해서 테스트 이렇게 쓰고요. 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넣을게요. 무슨 숫자를 넣을 거냐면 테스트 스코어.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문자열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냐면 이런 형식으로 문자열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디그리가 1이면 훈련 셋의 점수가 0.999,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점수는 뭐 0.88이다. 이런 모양으로 문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뭐 디그리가 2인 경우에는 훈련 셋은 얼마고 테스트 셋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포맷으로 만든 거죠. 그 포맷으로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훈련 셋의 결정 개수와 테스트 셋의 결정 개수를 프린트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형회기 방정식을 시각화하시면 돼요. 선형회기 함수, 시각화. 1차 함수가 될지 2차 함수가 될지 뭐 50차 함수가 될지 모르죠. 요 반복문 안에 있어야 돼요. 반복문 안에. 자, 얘를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기 위한 x 값들이 필요하겠죠. x 값들. x values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딱 그 범위를 정해버릴게요. a range 이렇게 하고 아까 0부터 했었나요? 0부터 했었고 50cm가 넘는 게 있었나?
50 정도까지만 했었죠. 그죠? 네, 50까지. 여기를 50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좀 세밀하게 해주시면 되고, 2차 함수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모양을 샘플 개수, 그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요거를 한 이유는. 그럼 선을 그리기 위해서 계산한 값은 프리딕트한테 계산해 달라고 하면 돼요. 타입.predict x values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x좌표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y좌표 두 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선그래프로 그려주면 돼요. plt.plot x values y values 레이블만 줄까요? 레이블은 디그리 얼마 d 이렇게 여기도 F를 써야 되겠죠. 여기가 그 변수 d 값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포맷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겁니다. 다 됐네요. 다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시각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함수예요. 되셨어요? def. 자, 얘를 이제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 이거는 함수만 만든 거예요. 그죠? 함수만 만든 거고 이 함수를 우리가 불러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불러준 적 없어요. 그죠? 함수를 불러야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 첫 번째 그려볼 그래프는 L2 규제를 그려볼 거예요. L2 규제를 다른 말로는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위치. 위치. L2 규제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련 셋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이렇게 생겼고 몇 개 안 되죠. 맞아요? 어. 그 다음에 디그리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디그리스는 1, 2, 5, 50 이렇게 숫자 4개 있었고 기억나세요? 이거 우리 이미 만들었던 변수들이에요. 위쪽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사용하면서 만들었던 변수들이에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X, Y,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그리스라는 변수 있었죠. 그죠? 맞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방금 만든 함수를 부르기 위해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다 가지고 있죠. 디그리스도 가지고 있죠. 뭐만 있으면 돼요? 에스티메이터만 따로 더 있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미 모든 변수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리치라고 만들고요. 우리 이거 임포트 했어요. 자, 여기 알파 값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 값이 1.0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알파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알파 값이 의미하는 게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때 리치 규제에서 요 제곱항이 더 들어간다 그랬죠? 제곱항의 크기. 이 제곱항의 크기가 알파 값이에요. 알파 값. 됐죠? 그럼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알파는 1.0이다 라고 하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만든 요 함수에다가 x train 이렇게 주면 되고 x test 이렇게 주면 되고요.
Y train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Y test 이렇게 주시면 되고 degrees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estimator 이렇게 주시면 돼요. 실행하시면 그래프를 네 이렇게 그려주죠. 이렇게 그리게끔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리게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잘 되십니까? 이게 뭘 그린 거다? 위치 규제를 그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치 규제를.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다 잘, 그래프 잘 나오죠? 자, 어, 그래프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차항만 생각했을 때, 2차항까지 생각했을 때, 5차항까지 생각했을 때, 50차항까지 생각했을 때. 자, 일반적으로 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1차 함수, 2차,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그 다음에 5차 함수,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굉장히 많이 꾸불꾸불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 세대에서 결정 개수가 굉장히 많이 커졌었었죠. 그렇지 않아요? 거의 0.99 거의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0.99 근처까지 갔었죠. 맞아요? 자, 근데 50차항까지 가더라도 0.97까지밖에 못 가요. 0.93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0차항까지 늘렸는데도 훈련 셋에서 0.97까지밖에 못 갔어요. 근데 테스트 셋 보세요. 0.83, 0.93, 0.96, 0.98.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의 점수가 비슷하지 않아요? 과대족합이 줄었죠. 훈련셋의 정확도를 낮췄는데 훈련셋의 오차를 훈련셋의 오차를 키워버렸어요. 훈련셋의 오차를 키워버리면서 오차가 더 크게 나게끔 정확도를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리치 규제가 뭐라고요? 리치 규제가 뭐라고요? 리치 규제는 MS2에다가 제곱항을 더해준 거. 제곱항을 더해준 게 리치 규제. 이만큼 오차를 더 키워버린 거예요. 그죠? 이만큼 오차를 더 키워버리니까 훈련셋의 정확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96, 96, 97, 요 정도까지 밖에 못 갔어요. 근데 테스트셋 점수도 어떻게 돼요? 훈련셋과 점수가 비슷해지죠. 이러면 쓸만한 모델 아닐까요? 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시각화한 그래프를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50차항만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는 50차항만 보시면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어떻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원래 그 전에 50차항 같으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완만해졌어요. 완만.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막 급격하게 꺾이던 녀석들이 완만하게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꺾이지 않고 이렇게 꺾인다고 한다면 똑같이 50번을 꺾이더라도 그죠? 똑같이 50번을 꺾이더라도 이렇게 꺾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훈련 셋도 비슷하게 맞추고 테스트 셋도 비슷하게 맞추지 않을까요? 그게 규제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50차항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 훈련셋에서도 오차들이 굉장히 적죠. 물론 얘네들은 조금 떨어져 있긴 하네요. 그리고 얘네들도 조금 떨어져 있긴 하네요. 그런 몇 개의 점들을 빼고는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이런 몇 개의 점들을 제외하고는 어때요? 그 빨간색 곡선과 비슷한 위치에 있죠. 빨간색 곡선과 비슷한 위치에 있죠. 여기도 비슷한 위치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훈련셋도 비슷하게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이 크림슬인데 요거 보세요. 빨간색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그렇게 크지 않죠. 오차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도, 여기 있는 것들도, 여기 있는 것들도, 여기 있는 것들도.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둘 다 오차가 비슷하게 바뀐 거예요. 이게 규제의 효과입니다. 차수가 굉장히 많더라도 일부러 손실을 키워버렸기 때문에 훈련셋에서 손실을 일부러 키워버렸기 때문에 훈련셋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대신에 뭐가 생기냐면 테스트셋의 오차들이 줄어들어서 훈련셋의 오차와 테스트셋의 오차가 비슷해져요. 이게 규제의 효과입니다. L2 규제를 그려봤고요. L2 규제를 그려봤고 이번에는 라서 규제를 그려볼게요. L1 규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라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똑같이 쓰시면 돼요. x 트레인, y 트레인, 그다음에 x 테스트, y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x 트레인, x 테스트를 먼저 줘야 되죠. 그다음에 y 트레인, 그다음에 y 테스트 이렇게 줘야 되죠. 그다음에 디그리스 줘야 되고요. 에스티메이터를 이 자리에서 직접 써도 돼요. 라쏘라고 직접 생성을 해버리시면 돼요. 라쏘 이렇게 백체를 이렇게 생성을 해버리셔도 돼요. 아규먼트 주는 자리에서.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해 보시면은요. 네. 1차, 2차, 5차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위쪽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시는 요 빨간색을 중심으로 50차 항인 거를 중심으로 보시면은요. 얘를 중심으로 보시면 위치에서는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그죠? 라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라쏘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여기가 요렇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네. 그러니까 요렇게 끝났었는데 여기서는 요렇게 끝났네요. 요렇게. 그죠? 대략적인 모습은 비슷하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요런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점수들을 보시면 여기도 비슷비슷한 점수들을 줄 거예요. 1차 항일 때, 2차, 그 다음에 2차 항일 때, 5차 항까지 생각했을 때, 50차 항까지 생각했을 때. 여기서도 훈련셋에서 결정 개수가 0.97 0.97 정도까지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죠. 근데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2차 항일 때 훈련셋과 테스트 점수 비슷하죠. 0.968, 0.963. 5차 항일 때도 0.969, 0.971 비슷하죠. 그 다음에 50차 항일 때도 0.974, 0.982 조금 비슷하죠. 여기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과소적합이 일어나고 있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훈련셋에서의 오차를 키워버렸기 때문에 훈련셋의 오차가 커지니까 테스트셋의 오차가 더 적은 그런 과소적합의 모습이 오히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과대적합이 아니라 반대로 과소적합이 보이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세요? 아마 세 개의 객체, 리지를 사용하든, 라쏘를 사용하든, 엘라스틱 넷을 사용하든, 다 비슷비슷한 결과들을 줄 거예요. 아마. 라쏘 생성자 한번 볼게요. 라쏘는요, 알파 값이 얼마가 기본값이에요? 1.0이 기본값이에요. 리치랑 비슷하죠. 그죠? 음. 리치에서도, 리치에서도요, 리치에서도 알파의 기본값이 1.0이었어요. 1.0. 그러니까 규제의 크기를 1.0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이런 뜻이었던 거고요. 여기 라쏘도 마찬가지. 라쏘도 그 생성자 문서를 보시면 알파 값이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의 크기를 1.0만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 알파 값 바꿔가면서 그 테스트하는 거는 저희가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되셨어요? 점수가 비슷해지더라. 과대적 합이 없어졌다. 과대적 합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보셨어요. 자, 여기 경고가 나와요. 컨버전스 워닝이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는데 요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 최소값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손실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나 W들을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이게 컨버전스 워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내일 그 경사강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 어떤 원리로 경사강법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건지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음, 그때 이 컨버전스 원인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일단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는 일단은 무시하셔도 괜찮고 점수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훈련 셋도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고 테스트 셋도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넷까지만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넷이에요. 이게 클래스 이름이에요. 이 엘라스틱 넷은 L1 규제와 L2 규제를 함께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엘라스틱 넷이에요. 요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요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요 그대로 하시고 뭐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여기에 엘라스틱 넷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나왔죠. 모양들이 비슷비슷하죠. 그죠? 요렇게 되는 거. 50차항에서 요렇게 되는 모습 거의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라스틱 넷은요, 훈련셋에서 아무래도 규제가 더 강하게 들어갔잖아요. 그쵸? L1 규제도 들어가고, L2 규제도 들어가고, 더 강하게 들어갔죠. 그쵸? 물론, 뭐, 5대5 아니면은 뭐, 2대1 뭐 이런 식으로 비율에 맞춰서 들어가긴 했겠지만, 규제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간 거여서, 훈련셋의 점수를 보시면은요, 0.97까지 못 갔고요. 0.96까지밖에 못 갔어요. 테스트셋은 0.98까지도 점수가 올라갔죠. 그죠? 어, 그 이유를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음, 자, 검은색 점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좀 있죠. 많이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죠? 이 빨간, 그 50차 함수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다 근방에 있기는 근방에 있어요. 근데 유독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녀석이 하나가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얘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 곡선하고 다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죠?
테스트셋 볼게요. 테스트셋이 몇 개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정확하게 맞췄죠. 여기. 그냥 딱 그 회기 그래프 위에 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빨간색 점들을 보시면은요. 빨간색 점들이 거의 어디 근방에 있어요? 곡선 근방에 있어요. 오차가 별로 안 크죠. 그래서 과소적합이 나타나요. 이거는 다른 테스트 셋들이 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근방에 테스트 셋 없잖아요. 근데 뭐 이런 정도로 있을 수 있잖아요. 테스트 셋이. 그러면 오차가 큰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근방에 테스트 셋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는 테스트 셋만 있기 때문에 곡선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적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엘라스틱 넷의 생성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좀 볼게요. 알파. 알파는 뭐라 그랬어요? 알파는 규제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규제의 크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규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은 리지나 라쏘와 다르게 뭐가 더 있어요? L1 ratio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L1 규제를 몇 퍼센트 사용할 거냐?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주시면 돼요. L1 규제를 50%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L2 규제는 몇 퍼센트를 사용할까요? 똑같이 50%를 사용하는 거예요. L1 규제와 L2 규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 파라미터를 이해하시려면 저 파라미터의 값들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수학 공식을 써드렸던 거예요. 요거. 알파 값 기본값이 1.0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아, 죄송합니다. 네, 지우개. 리치나 라소나 전부 다 알파의 기본값은 1.0을 사용하고 있었죠. 아까 엘라스틱 넷도 1.0이었나요? 제 기억, 1.0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게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 여기 들어가는 숫자. 그러니까 규제의 크기입니다. 규제의 크기.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면 더해지는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더해지는 숫자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어떻게 된다? 손실이 커진다예요. 훈련 셋에서의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훈련 셋에서 오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테스트 셋하고 비슷해지겠죠?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과대 적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엉망이죠. 요렇게 써드릴게요. 알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어, 알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기본값을 1.0을 쓰고 있었어요. 1.0을 쓰고 있었죠. 1.0을 쓰고 있었는데, 이 값을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2.0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10이나 100을 쓰셔도 돼요. 아니면 반대로 알파 값을 뭐 0.5 혹은 뭐 0.1 이런 식으로 줄여나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파가 커진다. 어, 알파를 알파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알파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더해주는 손실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손실이 커진다. 다시 얘기해서 오차가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훈련셋에서 오차가 커지게 되면 뭐가 줄어드는 거냐면 과대적합이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알파가 작아진다. 반대로
이 알파가 얘를 0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알파를 0으로 보내버리면 그냥 MS이잖아요. 맞아요? 알파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손실도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럼 과대적합은 반대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알파의 의미입니다. 그게 알파의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R. R이 뭐냐면 레이쇼를 줄여가지고 쓴 거예요. 레이쇼. 레이쇼가 비율이란 뜻이잖아요. 비율. 음. 그래서 L1 규제가 몇 퍼센트인지, 그 다음에 L2 규제가 몇 퍼센트인지예요. R이 0.5면 1-R도 0.5예요. 그죠? 네, 그러면 L1 규제와 L2 규제를 똑같은 비율로 사용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R이 0.1이면 L1 규제가 10%, 1-R은 0.9가 되겠죠. 0.9니까 L2 규제를 90%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스틱 넷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쭉 보시면 리치에서는 알파만 조절하죠. 리치에서는 파라미터가 알파 값만 조절할 수가 있어요. L1 레이쇼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라쏘도 마찬가지예요. 라쏘도요. 알파 값만 조절할 수 있지 레이쇼라고 하는 건 없어요. 알파가 커지면 규제가 커진다. 규제가 커지면 과대적합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가 커진다. 과대적합은 줄어든다. 규제가 줄어든다. 과대적합은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엘라스틱 넷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L1, L2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L1과 L2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파 값 1.0, 그 다음에 L1 레이쇼는 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0이라고 해버리면 여기를 0.0이라고 해버리면은요 L1 규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L2 규제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리치랑 똑같아지는 거죠. 리치랑 똑같아지는 거고 L1 규제를 1.0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L2 규제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라쏘 규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스틱 넷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긴 약간씩 달라져요. 약간씩.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그래프 3개 그려봤는데 그래프 3개가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죠. 네. 그래서 약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규제는 일부러 손실을 키우는 것을 규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규제를 주는 목적은 훈련셋에서 일부러 손실을 키워서 최소값의 손실과 비슷해지게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과대적합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제 종류에는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이에요. 1차 항을 추가하는 게 라쏘, L1. 2차 항을 추가하는 게 L2, 리치. 1차 항과 2차 항을 동시에 추가하는 규제를 엘라스틱 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라스틱 넷.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3장까지가 아마 거의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일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규제에서 우리가 어떤 값들을 수정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각화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알파 값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은 챕터 4장 할 거예요. 챕터 4장을 할 건데 챕터 4장에서 로지스틱 회계가 먼저 나오는데 저는 경사하강법을 먼저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경사하강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내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